자, 이제 원자와 이온 두 번째, 첫 번째 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원자와 이온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와 이온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지금 원자라는 개념, 원자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어 갔느냐,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라는 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자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되느냐 했을 때 원자라는 것, 즉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보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작은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로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입자설이고요. 그다음에 연속설은 뭐다? 연속설이라는 것은 이런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물질들이 그냥 어떻게 다 붙어 있다, 연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연속설이에요. 자, 이것들이 좀 비교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각각 일단 입자설이라는 것은 데모크리토스가 주장을 했고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무한히 쪼개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떨 것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작은 입자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입자라는 거는 이제 뭐 쇠구슬 같은 거를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단한 쇠구슬 같은 형태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아주 작은 형태의 알갱이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빈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입자설이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연속설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는 입자설에서는 무한히 쪼갤 수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 했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무한히 쪼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무한히 쪼개다 보면 물질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굉장히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게 느껴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물질들은 어떻게 어떤 알갱이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꽉 차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자설하고 연속설하고 보면은 서로 비교되는 게 얘는 쪼갤 수 없다, 얘는 쪼갤 수 있다. 얘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맞다라는 것을. 입자설이 맞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뭐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입자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주사기에 공기를 넣은 다음에 피스톤을 꽉 눌렀을 때 피스톤이 압축되는 것도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입자설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명이 잘 돼요. 왜?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하면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가 오다가 이제 근대죠. 근대로 와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 원자라는 걸 뭐라고 정의했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보다 원자설이고요. 이 원자설에서는 총 몇 가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막연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한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한마디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쇠구슬 형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바로 단단한 어떤 알갱이 형태로 있다. 그 알갱이가 바로 뭐다? 원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자분자분하게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은 쪼갤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핵분열 반응인데요.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쪼개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우리가 양이온 만들어지는 거, 음이온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 이것도 쪼개진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은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갤 수 있으니까 쪼갤 수 있다라고 바꿔줄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은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은 뭐라 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다는 사실만 까먹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 크기, 모양이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똑같은 산소라면은 산소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마저도 다 똑같다. 이 세상에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같고 다른 종류끼리만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수정이 필요한데 이 수정은 어떻게 필요하냐? 지금은 질량이 다른 같은 종류의 원자가 발견됐습니다. 질량은 다르지만 종류는 같은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 그런 원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원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요. 탄소는 12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탄소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자 12 정도의 탄소 말고 또 뭐 있냐면은 13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탄소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둘 다 어떻게 탄소로서의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만 달라요? 바로 질량의 크기만 다른 이런 종류의 원자들이 발견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동위원소.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이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학 반응 시 원자는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없고요. 새로 생기거나 또는 다른 원자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산소 원자가 갑자기 수소 원자로 바뀌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또는 새롭게 생기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전 질량의 총합과 반응이 일어난 후 반응 후의 질량의 총합이 서로 어떻다? 항상 같다라고 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법칙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게 얘인 거죠. 왜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없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질량이 줄지도 않을 거고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증가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으니까 또한 질량도 변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입니다. 서로 어떤 다른 화합물을 만든다는 건 화합물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한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하는 건데 이것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일정한 개수비로만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수소 2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2개가 와서만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탄소 하나에 산소가 3개 와서 달라붙으면 이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개수가 딱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은 이제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자세히 말 안 하겠고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비죠, 비. 비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비냐면은 반응하는 질량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질량들의 어떤 일정한 비가 성립하는데 질량의 비가 성립이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일정 성분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 만들어질 때 누구랑 반응하냐면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물이 만들어질 때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작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얘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1대 8로 반응을 해서요. 물을 얼마 만드냐면 9g 만듭니다. 즉 수소 1g에다가 산소 8g을 반응시키면 싹 다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물이 9g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에 참 좋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돌턴의 원자설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정이 필요하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요런 부분에서 1번은 요런 부분에서 수정이 되는구나. 2번은 요런 부분에 수정이 돼야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지. 돌턴의 원자설이 틀린 건 아니니까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에 대해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냐
틀린 설명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비율이 거의 100%니까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뒤에 이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